양반마을은 김 이장님이 퇴원하면서 한동안 더 활기차고 더 평화로운 시골 마을처럼 평온한 한때를 보냈는데요. 태풍 전야처럼 아주 조용하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온한 정막을 깨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마을은 이씨 가문의 집성촌인데요. 그 중에서도 종갓집 종손이라는 영식씨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식씨가 주말을 맞이해서 현재 살고 있는 대전에서 내려왔다가 마을 뒤쪽 계곡의 땅을 외지인에게 팔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곳에는 절대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중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식씨의 나이는 수혁씨보다 조금 위로서 마을에서는 젊은 층에 속하지만 종갓집 종손으로서 양반마을 이씨 문중에서의 그의 영향력이 매우 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혁씨에게는 육촌형 뻘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시골 집성촌 종손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영식씨는 먼저 계곡 안에 땅을 판 순식이 어르신을 찾아가서 따지게 됩니다. 어르신, 거기 땅을 아무에게나 타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집이 들어오면 계곡물이 오염되고 마을 물도 그냥 오염되는데 더구나 외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요 조상님에도 훼손될 수 있어요. 계약을 어떻게 취소할 수 없나요?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 미안해. 우리 장남이 너무 힘들어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네. 영식씨는 그 계곡 안은 이씨 문중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서 그곳에 집을 짓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계곡의 오염도 뻔하다고 하면서 개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퍼뜨리며 양반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식씨는 이번엔 김 이장님을 찾아왔는데요. 이장님이 이번에 힘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앙골 계곡에 집을 짓고 개발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거긴 절대 안 됩니다. 이봐, 영식이. 자네 말은 이해하겠는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나? 아니,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장 자리 내놓으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이장을 합니까? 영식이, 자네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김 이장님이 발끈하면서 잠시 정막이 흘렀는데요. 난 이장이지 법이 아닐세. 영식씨는 아무런 말 없이 나갔는데요. 김 이장님도 영식씨의 이런 무례한 언행에 크게 반발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영식씨는 이렇게 김 이장님에게도 오만불손한 언행을 꺼리낌 없이 해갈 정도로 마을에서의 위세는 대단했는데요. 마을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영식씨가 마음을 먹으면 마을 이장 자리는 문중 사람들을 동원해서 낙마시키거나 당선시키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씨 문중 사람이 아닌 김 이장님한테는 그 영향력이
덜 먹히는 편이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이곳에서 자랐지만 이씨 문중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서 이곳 양반마을의 외삼촌 집에서 외숙모님의 보살핌으로 자라게 되었고요.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살고 있어서 고향 같은 곳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씨 가문은 아니기에 문중의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는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중에 미운 털이라도 박히게 된다면 김 이장님도 마을 생활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씨 문중에 내심 조심조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혁아, 앙골 계곡에 집 짓는다는 거 있잖아. 영식이는 그걸 못 짓게 하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문중을 살리려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한다고 얼마나 말을 하는지.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불법도 아니고 자기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묘지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집을 짓는 걸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역 이기주의예요. 그러게. 오염 안 되고 천년만년 우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다가 우리 동네는 폐허가 됩니다. 외지 사람들은 동네 한복판으로 잘 오려고 하질 않잖아요. 빈집을 헐고 신축하려고 해도 원주민과 토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많이 꺼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원주민과 멀리 떨어진 곳을 원하죠. 그런 곳을 개발 안 한다면 아마도 우리 동네는 앞으로 20년 안에는 주민이 없어서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주민이 절반도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영식 씨는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계곡 안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관청에 탄원서를 제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실력을 쓰더라도 공사만은 제지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영식 씨가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주민들 절반 정도는 앙골 계곡에 집 짓는 공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이장인 김 이장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실력 저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주민 중에서 문중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르신이라서 쉽지 않고, 수혁씨 등 일부 개발위원회 의원들도 김 이장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또한 공사 강행을 힘으로 막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 이장님은 아침 일찍 차를 몰고서 변사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현장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사 재개 등을 협의한 후에 이번에는 수혁 씨를 만나기 위해서 수혁 씨의 작업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혁아, 앙골 계곡 땅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 지금 주민들이 반반으로 갈려서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 너도 느끼지?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일단 지켜보자꾸나. 그리고 지금으로선 입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특히 영식이가 뭐라고 하더라도 넌 절대 반대니 찬성이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설령 안 좋은 말을 듣더라도 맞대응하면 안 돼. 나도 지금으로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볼게. 김 이장님은 수혁 씨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입조심해야 한다고 수혁 씨에게 조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영식 씨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간 뒤에 양반마을은 앙골 계곡의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면서 마을이 마치 두 동강이 난 듯이 서먹서먹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에 김 이장님 댁으로 한 사람이 김 이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번에 저 계곡 안에 땅을 산 양사장이라고 합니다. 앙골 계곡 안쪽에 땅을 산 양 사장이 김 이장님을 찾아왔는데요. 김 이장님은 집 안으로 양 사장을 들어오라고 하고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아, 양 사장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로 오셨죠? 네, 제가 산 그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달부터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뭐 여름이나 또는 뭐 가을 정도 되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께 좀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얼마 안 되지만 마을에 좀 기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그러면서 양 사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서 김 이장님 앞 탁자에 올려 놓았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양 사장님의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 마을은 이사 온 사람한테서 받는 기부금은 없어요. 일절 금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양 사장님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김 이장님은 돈 봉투를 다시 양 사장에게 밀면서 건넸습니다. 하지만 양 사장은 이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김 이장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놀란 김 이장님도 돈 봉투를 들고서 밖으로 따라 나갔지만 양 사장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어쩌나? 어떻게 하지? 그때 앞집의 할머니께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나왔다가 김 이장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아, 이장님, 왜 그려? 뭔 일 있는겨? 아니에요. 누가 이걸 놓고 가서요. 아, 참. 이걸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해? 그것이 뭐여? 네, 돈 같아요, 돈. 웬 돈이 그렇게 많디야? 김 이장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메? 좀 전에 나간 사람이 준 것 같은데. 김 이장님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양 사장이 건넨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거 받을 수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아, 이장님 맡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저 운전 중이라 이만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양 사장은 운전 중이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김 이장님은 봉투를 열어 봤는데요. 역시나 5만원짜리 신권이 한 다발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돈을 바라보던 김 이장님은 지폐 매듭끈을 풀고서 돈을 세어 봤는데요. 5만원권 100매, 총 500만원이었습니다. 돈을 다시 묶고서 봉투에 넣은 김 이장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돈 봉투와 양 사장 명함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양 사장에게 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도 문자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요. 김 이장님은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워 했습니다. 김 이장님은 보유한 재산을 떠나서 군인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모님과 두 분이 평생 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없었고 두 딸의 자녀도 서울에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다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뭐. 그냥 내가 정직하고 우직하기로 소문난 김 이장님이라도 큰 돈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김 이장님은 손가락을 튕기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환한 표정으로 돈 봉투를 안방 서랍 안쪽에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김 이장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몸도 숨지 않으면서 어딜 가려고요? 내가 다녀올 곳이 있어요. 아마 저녁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김 이장님은 직접 자신의 렉스턴 트럭을 몰고서 금산군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선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개천길에 주차를 하고서 시외버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티켓팅을 하고선 시계를 쳐다보면서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길래 참. 근데 강남 터미널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 거지? 아, 복잡해. 김 이장님은 변 사장이 생각났는지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합니다. 변 사장. 잘 지내는겨? 무소식이 희소식인가봐. 네, 이장님. 건강하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꽤 좋아요. 그래? 정말 잘 됐네. 빨리 빚 청산하고 내려와야지. 그럼요. 저도 빨리 마무리하고서 양반마을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난 지금 서울에 가려고 해. 일 보러 오시는 거예요? 어딜 찾아가야 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 김 이장님은 양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지리를 몰라서 변 사장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김 이장님이 탄 고속버스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12시 반쯤 도착했는데요. 근처 우동집으로 들어간 김 이장님은 우동을 먹으면서 변 사장이 알려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는 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양 사장 회사는 서울 강남의 포이동에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양재역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서 10여 분을 더 가서야 포이동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도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을 찾는데 애를 먹으면서 강남터미널에서 포이동까지의 도상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최근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김 이장님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찾아온 김 이장님을 보자마자 양 사장은 크게 놀랐는데요. 아니, 이장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어서 들어오십시오. 김 이장님은 크게 소리쳐주고 싶었지만 힘들어서 그러지도 못했고 양 사장을 따라서 회사 미팅룸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한숨 돌린 김 이장님은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서 탁자에 올려 놓았는데요. 이봐요, 양 사장님.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힘들어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마을을 욕보이지 마세요. 김 이장님은 돈 봉투를 돌려주고 간략하게 말을 하고서 일어났는데요. 양 사장이 만류를 강하게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마을의 상황도 모르고 실수를 했습니다. 저로서도 마을에서 집 짓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 집 짓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어떤 공해가 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마을에 기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하실 말씀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양 사장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고서 김 이장님은 양 사장 회사를 나왔는데요. 힘이 딸려서 버스와 지하철 타는 것을 포기하고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서 강남버스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김 이장님이 탄 버스는 금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김 이장님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전화벨 소리에 김 이장님은 잠에서 깼는데요. 수혁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왜? 형님, 어디세요? 나 이제 곧 들어갈 거야. 왜? 지금 마을에 형님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래? 이런...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도 형님을 믿는데요. 얼른 와보세요. 이미 마을 전체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어제 양 사장이 돈 봉투를 놓고 가버리자 김 이장님이 돈 봉투를 들고 뛰쳐나가서 양 사장을 찾고 있을 때 앞집 할머니가 보고서 김 이장님이 돈을 받은 것으로 포장되어서 소문이 퍼진 것인데요. 그 노인네 참. 김 이장님은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서는 근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김 이장님은 수혁 씨를 찾아갔는데요. 수혁아,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렴. 네. 분유 회장님이 찾으시길래 만나봤는데요. 어젠가?
안골 계곡에 땅을 산 사람이 마을에 와서 형님한테 돈을 주고 갔다고 하는데 그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난 모른다.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니까 형님 앞집에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 사람이 왔던 건 사실이야. 그리고 돈 봉투를 던져놓고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돌려주려고 돈 봉투를 가지고 뛰쳐나왔는데 없더라고. 그때 할머니가 날 봤거든. 그리고 소문을 냈구만. 그럼 받긴 받으셨어요? 야, 어쩔 수 있냐? 던져놓고 도망갔는데 돌려줄 수가 없잖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서울에 그 사람 만나서 돌려주고 온 거야. 아, 그래서 서울에 가셨군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런 얘기를 영식이 형이 듣게 된다면 꼬투리 잡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김 이장님과 수혁 씨는 양 사장한테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와전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영식 씨에게 꼬투리를 잡힐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혁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들어가서 쉴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 쉬세요. 다음 날에는 노인 회장님이 김 이장님을 경로당으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는데요. 김 이장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구만. 그럼 그렇지. 김 이장에 그럴 일이 없지.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렇게 별일 없이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영식 씨가 양반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영식 씨는 안골 계곡으로 가서 양 사장 땅의 동태를 살핀 후에 다시 마을로 내려왔는데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번에는 노인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회장님이 안골 계곡에 땅을 산 사람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알고 계시나요? 이장이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돈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봐, 종손. 오해하지 말게. 김 이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돈을 놓고서 사라져서 다음날 돌려줬대. 누가 악담을 한 거야. 그런 사람 아닌 거 자네도 잘 알잖아. 그래도 이건 문제가 많아요. 다음날 돌려줬다는 건 가지려고 했다가 마음 바뀌니까 돌려준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 회장님이 이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회장님도 이 시문 중에 큰 어르신이지만 종손인 영식 씨에게는 쩔쩔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식 씨는 김 회장님 돈봉투 건을 알게 되면서 안골 계곡에 개발 불가라는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김 회장님의 이장직을 사퇴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최근에 주말마다 내려와서 자신의 세를 과시했는데요. 이번 김 회장님 돈봉투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마을 사람들 여론몰이를 해서라도 부녀 회장의 남편인 정길 씨를
다시 이장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정길 씨는 문중 사람으로서 김 이장님 바로 전 이장이었는데요. 마을 발전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일로 인해서 그만두고서 김 이장님에게 이장직을 넘긴 전례가 있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자신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지하고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영식 씨의 영향력이 하도 커서 이제는 개발위원회에서 잘리느냐 아니면 잘리기 전에 명예롭게 자진 사퇴를 하느냐까지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김 이장님은 잠을 못 들고서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요. 혜미 아빠, 이번에 그만둬요. 오히려 더 잘 됐지 뭐. 그거 해봤자 몸만 상하지 뭐하러 해요. 그렇다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할 일도 많잖아요. 기초인의 집도 운영해야 하고. 그럴까?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닌데 그만둬야 하나? 그런데 정말 서운해. 내가 이 시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생 여기서 살아왔는데 말이야. 난 아직도 외지 사람인가 봐. 김 이장님 귀 쪽으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불평불만을 입에 담지 않던 김 이장님도 부인과 함께 누운 잠자리에서는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이장님은 마을개발위원회 긴급회의를 오후 4시에 마을회관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의원들은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혁 씨는 김 이장님을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안건은 뭐죠? 안골 계곡 집 짓는 건하고 나에 대한 건이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너도 꼭 참석해라. 오후 4시가 다가오자 마을회관으로 개발위원회 의원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마을은 마을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이장이 회장을 맡고 부회장은 의원 중에서 이장의 지명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명의 반장님과 새마을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긴급히 2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골 계곡에 집 짓는 공사건입니다. 이곳에 집 짓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집 짓는 것을 허용한다면 저는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 주인이 그렇게 한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 법을 지키지 말고 그걸 막아야 할까요? 시대가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 이장님은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는데요. 김 이장님의 앙골계곡 집 짓기에 대한 신념은 변함이 없었고 다들 눈치만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분효 회장이 손을 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곳엔 우리 조상님들 묘지도 있고 거기 집을 짓고 살면 자연이 훼손되어서 우리 마을 개천도 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집이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이렇게 분효 회장이 주장을 하자 반장님들도 그곳은 조상 대대로 성지와 같은 곳으로서 함부로 집을 지을 수 없다고 거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혁 씨도 한마디 합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여기 살면 안 돼요. 저 밑에 있는 산촌마을 개천을 우리가 다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는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우리 마을은 20년 내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살려면 있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는 우리 이씨 문중이 400여 년을 지켜온 곳이에요. 문중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집을 짓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듯 의견이 분분했지만 마을의 큰 어르신이라 할 수 있는 노인 회장님은 눈을 감고서 깊은 생각을 하시는 듯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더 말씀하실 분 있나요? 없으면 우리 마을에서 앙골계곡에 집 짓는 공사를 막을 것인지 막지 말아야 할 것인지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반 이상이 나오는 쪽으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장님은 의견을 들어본 후에 합의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표결에 붙였는데요.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명 중 4명이 앙골계곡 집 짓는 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선택하셔서 마을 자체에서 앙골계곡 집 짓는 공사를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식 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쉽지 않아 보였지만 김 이장님의 의견대로 마을 자체에서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영식 씨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해서 그럴까요? 노인 회장님 안색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저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외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착복을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앙골계곡 땅을 산 사람이 찾아와서 돈 봉투를 놓고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바람에 그날 돌려주지 못했고 다음날 서울까지 제가 직접 올라가서 돌려주고 왔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갚겠다는 사심은 맹세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문중의 요구대로 이장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김 이장님은 초강수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신이 이러한 소문에 자진해서 그만둔다면
돈의 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정면 돌파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이장님은 양 사장의 명함을 책상에 올려놓고서 직접 전화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퇴장했는데요. 부회장인 노인 회장님 주재하에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봐, 청년 회장. 여기 이 사람한테 전화해주게. 안골 계곡 땅 주인이 맞는지, 김 이장한테 돈을 주고 간 것하고 다시 다음날 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알아보게. 우리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하게나. 수혁씨가 양 사장에게 전화를 했고 노인 회장님 요구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김 이장님의 말은 모두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으로 김 이장님을 의심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번 김 이장님 불신임 건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혁씨가 김 이장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부녀 회장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심이 없었다면 그냥 돌려줘야죠.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돌려준다는 것은 어떤 사심이 없고서야. 김 회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김 회장님의 불신임에 대해서 표결로 결론을 내려야 투명하지 않을까요? 돈 봉투를 던져놓고 도망쳐서 줄 수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만합시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사항도 표결로 합시다. 김 이장에 대한 불신임 한 건이라서 불신에 대한 찬성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김 이장의 이장직 사퇴가 성립됩니다. 부녀 회장의 반론으로 인해서 합의 도출이 안 된다고 판단한 노인 회장님은 김 이장님 이장직 불신임 건을 곧바로 표결에 붙였는데요. 김 이장에 대한 불신임 표결 결과는 찬성이 3표, 반대가 3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이장 불신임 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 이장님은 두 건 모두 정면 돌파를 하면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씨 문중의 뜻을 거슬렀다는 점에서 그럴까요?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이장님의 표정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혁씨가 한 걸음에 김 이장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모두 잘 됐어요. 이젠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다. 제가 볼 때 노인 회장님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어르신도 영식이 형 때문에 고민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은 넘어갔지만 산 넘어 산일 것 같아. 노인 회장님은 댁으로 들어가셨니? 네. 김 회장님은 곧바로 노인 회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누명을 인정하는 꼴이라서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알아. 김 이장 마음 내가 알지. 이겨내자고. 영식이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꾹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김에 저녁 먹고 가.
복분자주 담근 거 있거든. 한잔 하자. 다음날 겉으로 보이는 양반 마을은 평소와 같이 평온해 보였는데요. 대신에 김 이장님 사모님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 그만둘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참. 내가 자진 사퇴를 하면 돈을 받으려고 했다는 소문을 인정하는 꼴이잖아.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만둬요? 이젠 그만합시다. 혜미 아빠, 제발 그만둬요. 왜 그렇게 감투 쓰는 걸 좋아해요? 그만합시다. 마을개발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그럴까요? 매 주말 내려오던 영식씨는 그 주에는 양반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앙골 계곡에 대한 집 짓는 공사를 마을 자체에서 막을 수 없다는 회의 결과를 전해 듣고서 대노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는 양반마을에 어느 날 공사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앙골 계곡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부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양 사장은 다시 김 이장님을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김 이장님은 양 사장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서 자신도 준비를 하고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신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 차량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신경 좀 써주세요. 분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앙골 계곡 그곳은 우리 마을에서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산불 조심해 주시고요.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거기 문중에 선산이 있거든요. 조상님 묘도 있고요. 거기는 절대 들어가거나 쓰레기 투기 등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오염수를 계곡으로 흘러가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관청으로 들어가게 되고 공사는 중지될 수 있어요. 네,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사장은 김 이장님 말을 경청하면서 정말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앙골 계곡의 집짓기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 문중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김 이장님의 완강한 주장에 마을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해당 관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 문중에 마을 주민 10여 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서 분효회장의 남편인 정길씨 명의로 공사 차량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군청과 면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왔고 공사가 며칠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변사장집 개조 공사에 대해서도 소음 발생 등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변사장 집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펜스를 집 주변에 높게 설치를 한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안골 계곡의 공사에 대한 민원도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도 얼마 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요. 이렇게 주민 민원이 산발적으로 발생된 건 이외에는 주민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고 한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큰 트럭과 포크레인이 안골 계곡으로 올라가는 것이 신호 씨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뭐지? 이 밤중에 공사를 하나? 신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누군가 김 이장님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안골 계곡 집 짓는 곳에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이장님, 저는 현장 소장인데요. 혹시 마을에서 길 막아 놓으셨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길을 막다니요. 안골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에 큰 돌들을 가져다 놔서 길이 막혔어요. 우리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선 그런 일 없는데요? 누가 그랬지? 어디 가봅시다. 김 이장님은 크게 놀라면서 수혁 씨를 불렀고 함께 안골 계곡 쪽으로 가봤는데요. 변사장 집을 지나서 뒤로 올라가자 양 사장 집 공사장 앞쪽의 길 옆에 큰 돌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퇴근할 때만 하더라도 없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돌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트럭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누가 여기에 이걸 갖다 놨지? 일단 주민이 작업하기 위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이장님과 수혁 씨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안골 계곡길에 큰 바위를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당장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우 씨가 마을회관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제 저녁에 큰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어두워서 잘 보진 못했지만 트럭에 뭔가 실려져 있어서 밤에 공사를 하려나 생각했거든요. 천막에 가려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게 돌들인 것 같아요. 그래? 누가 가져다 놨을까? 차에 탄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네, 보지 못했어요. 김 이장님은 양반마을 전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 바위를 가져다 놓은 사람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찾지 못했습니다. 김 이장님이 마을회관으로 돌아와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 양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장님, 아직 바위 주위를 찾지 못하셨나요? 네, 연락이 안 된 세대가 있어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저희가 임의로 옮겨버릴까요? 일단 내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혹시 이 시문 중에 큰 어르신이 어느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마을 노인 회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위 옮겨놓은 주인 찾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 이장님은 일단 내일까지 시간을 벌어놨다고 생각하고서 돌들을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군지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사람 참 차분하네.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야.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양 사장이 이 시문중 사람들을 왜 물어보지? 아, 맞아. 그랬을 거야. 갑자기 김 이장님은 노인 회장님을 찾아갔는데요. 회장님, 이거 문중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난 몰라. 전혀 모르는 일이야. 문중에서 그랬다면 나에겐 숨기지 않았겠지. 혹시 영식이가 그런 건 아닐까요? 글쎄,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전화를 해봐야겠다. 노인 회장님은 영식 씨에게 2번 전화를 했는데요.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바위를 가져다 놓은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요. 양반 마을에는 CCTV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마을로 드나드는 차량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한 것처럼 양 사장은 포크레인과 인부를 불러서 그 돌들을 길 옆으로 밀어서 옮겨 놓았는데요. 그 돌들이 길을 막는 모습과 옆으로 옮기는 모습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했습니다. 다시 양 사장 집의 공사는 재개되었는데요. 양 사장은 3일간 늦어진 공사에 대한 처리와 작업 재개를 확인하고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차를 양반마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선 노인 회장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여기까지 오시고. 네, 오늘 바위를 치우고 공사 재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인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잘 처리가 됐나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중에서는 신성시 하는 곳에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산이나 묘지 등에 절대로 별례를 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중에 내는 기부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선산 관리와 묘지 관리에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 사장은 문중에 내놓는 기부금이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노인 회장님께 드렸는데요. 기부금이라고요? 이걸 받을지 말지는 문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나면 도로 가져가세요. 양 사장은 IT 업계에서 몸에 밴 영업 감각이 뛰어난 사업가인데요. 안골 계곡길에 바위를 가져다 놓은 사람은 분명히 양반 마을의 이시문중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문중의 큰 어르신인 노인 회장님을 찾아온 것이며 향후 그러한 행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문중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양 사장 입장에서는 이번처럼 바위로 길을 막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집 짓는 공사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계획된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손해액도 커지고 건설 공기도 맞추기 어렵게 됨으로써 애초에 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사장이 서울로 올라간 뒤에 노인 회장님은 문중 사람들 모임을 갖고서 양 사장의 기부금 제안을 전했는데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영식 씨를 내려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 이장, 양 사장이 날 찾아왔는데 문중에 사용하라고 기부금을 내놓더라고. 아, 그래서 양 사장이 문중의 큰 어르신이 누군지 물어봤군요. 영식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번에 내려오면 얘기를 해봐야겠어. 주말에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서 영식 씨가 오랜만에 양반마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식 씨는 노인 회장님에게서 양 사장의 기부금 얘기를 듣고선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회장님, 우리가 돈이 없나요? 그 돈이 없어서 묘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영식 씨는 완강했는데요. 가뜩이나 앙골 계곡에 집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영식 씨 입장에서는 마을에서 공사를 막지도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열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집주인에게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고. 알았어. 내가 돌려줄게. 근데 돌을 가져다가 길을 막아서 공사를 방해한 건 자네가 그런 건가? 네,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니 나라도 그래야죠. 조상님들 유언이 뭐였나요? 죽더라도 그곳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일진이 그곳에 집을 짓겠다는데 바보들처럼 그냥 보고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죠. 영식 씨의 감정은 폭발했는데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식 씨의 부친은 살아생전에 앙골 계곡의 선상과 조상 묘지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부인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그 윗대 영식 씨 조부께서도 부친께 그렇게 대대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상 대대로의 유언이 영식 시대에서 깨지게 된 상황에서 영식 씨는 자신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힘들어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식 씨가 앙골 계곡에 집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영식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일찍 양반마을을 나섰습니다. 그날 노인 회장님은 양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한동안 앙골 계곡 집 짓는 공사는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변사장집 개조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면서 신호 씨의 발걸음이 김 이장님 댁으로 빠르게 향합니다. 이장님, 입주자 모집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입주자 모집?
네, 공사가 거의 끝나가니까 지금부터 모집을 해야 오픈식 전후로 입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네가 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양사장집 건으로 정신이 없어서 신경도 못 썼네. 어떻게 해야지? 일단 제가 각 세대를 촬영하고 그리고 이장님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입주자 모집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내주시죠. 양반마을 귀촌인의 집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신호 씨는 입주자 모집 영상을 준비해서 유튜브 채널에 곧바로 업로드 했는데요. 하루에도 10여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입주 문의가 빗발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제가 김 이장입니다. 여기 들어올 분들 자격은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입주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받는 순으로 선별해서 우리 마을의 운영위원님들이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촌인의 집 운영위원으로는 신호씨, 수혁씨, 박선생, 김이장님이 맡고 운영위원장으로 노인회장님이 추대되었는데요. 모든 운영위원들은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양반마을의 문중 사람과 귀촌인 등을 골고루 운영위원으로 둠으로써 입주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김 이장님 혼자서 입주자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거부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씨의 채널에 귀촌인의 집 홍보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50여 건의 입주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요. 너무 많으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어서 조기에 신청 마감을 했고, 기간 내에 들어온 입주 신청서와 마을 주민의 추천을 받은 신청서를 정리한 후에 각 운영위원에게 배포를 해서 입주 예정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네. 대박이야, 대박. 근데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임대료는 얼마로 책정한 거예요? 1층은 월 20만원씩, 그리고 2층은 월 15만원씩 받아요. 보증금은 각각 200만원하고 150만원이고. 돈 좀 뽑으려면 10년은 더 걸리겠네요. 이봐요, 혜미 엄마. 내가 이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요. 귀촌인의 집 입주 심사를 통과한 신청서는 취합해서 모두 운영위원장인 노인회장님에게 보고해서 최종적인 심사를 거친 후에 김 이장님이 각 신청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주말부터 귀촌인의 집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벌써부터 사람들이 오네. 축하드립니다, 이장님.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대박인데요? 신호야, 네가 정말 수고했다. 고마워. 이렇게 양반마을 귀촌인의 집은
인기리에 널리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양 사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평화를 깨는 듯이 김 이장님을 깨웁니다. 이장님, 오늘도 누가 또 바위 같은 돌덩이들을 가져다가 길을 막았다는데요? 오늘은 공구리 치는 날이라서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막혀서 차량 3대가 오늘 가지 못하고 있대요. 큰일이네요. 이제 저로서도 무슨 방법을 써야지 안 되겠네요. 김 이장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황급히 차를 몰고서 변사장집 뒤로 가봤는데요. 저번보다 더 큰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그 뒤로 레미콘 차량 3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쪽 길은 1차로의 길이 좁아서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농로인데요. 레미콘 트럭이 후진으로 돌려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입니다. 참 난감하네. 김 이장님은 신호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신호야, 어젯밤에 무슨 차량이 앙골 계곡으로 올라가는 거 본 적 있니? 아니요, 어제 일찍 들어와서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는 제 차를 변사장 집 쪽에 세워놨거든요. 아마 블랙박스 확인해보면 지나간 차량의 식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빨리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연락 주어라. 김 이장님은 수혁 씨에게도 전화를 해서 급히 오라고 했습니다. 수혁 씨와 주민들 도움으로 레미콘 차량들을 한 대씩 뒤로 후진시킨 후에 변사장 집 앞에 공터에서 돌려서 마을에서 차량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양 사장님, 일단 돌들을 옆으로 치우려면 저번처럼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레미콘 차량을 마을 진입로 쪽으로 빼내고 돌을 치운 후에 들어오라고 해야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 손해가 너무 큰데요. 누가 계속 이런 짓을 하는지 이젠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레미콘 차량은 다시 돌려보내고요. 포크레인을 섭외해서 다시 부를 테니까요. 레미콘 차량 좀 잘 돌려서 마을에서 빼주세요. 이어서 주민들 도움으로 무사히 레미콘 차량을 돌려서 마을 입구 쪽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김 이장님은 신호 씨의 전화를 받고서 작업이 끝나자마자 수혁 씨와 함께 신호 씨 집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니? 어두워서 차량 번호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포크레인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는 보여요. 그래? 수혁아, 전화 좀 해봐라. 누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알아봐봐. 아니야. 말하지 않을 거야. 일단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알아봐. 우리가 아는 곳일 수도 있잖아. 수혁 씨는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어디에 있는 포크레인 업체죠? 거기 가서 상담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갈게요. 수혁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추부면에 있다는데요. 수혁아, 수고스럽겠지만 네가 다녀와라. 난 할 일이 있단다. 수혁 씨를 추부면으로 보내고 나서 김 이장님은 전화를 걸려는 듯 밖으로 나와서 천천히 농로를 따라서 앙골 계곡 쪽을 향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통화할 수 있니? 네,
네, 어쩐 일이신가요? 영식아, 어젯밤에도 돌을 갖다 놨더라. 김 회장님은 영식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돌을 가져다가 길을 막아?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공사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영식아, 듣고 있니? 이제 그만해라. 아무런 대꾸 없이 듣고만 있던 영식 씨는 잠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이놈이 맞구만. 확신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망설이던 김 회장님은 영식 씨를 떠보려고 유도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런 대꾸가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돌을 가져다 놓은 범인은 바로 영식 씨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난 후에 수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형님, 찾았어요. 영식이 형님이 그랬나봐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결국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 수고했다. 빨리 들어와라. 김 회장님은 고민스러워 했는데요. 양 사장에게 돌을 가져다 놓은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지 심란해 했습니다. 아니야. 회장님을 먼저 만나야겠다. 김 회장님은 노인 회장님과 통화를 한 후에 노인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회장님, 앙골 계곡 길을 돌로 막은 사람을 찾았어요. 자, 앉아서 얘기하자고. 영식이요. 영식이가 그랬답니다. 그래, 난 알고 있었어. 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김 회장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요. 양 사장이었습니다. 이장님, 아마 주민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려고 돌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공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 사장은 전화를 끊었는데요. 양 사장 입장에서도 참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양 사장인데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영식이는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자네는 양 사장을 좀 잘 막아주게. 노인 회장님은 그래도 같은 집안의 종손인 영식 씨를 감싸줬는데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영식 씨가 창피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돌아간 뒤에 노인 회장님은 영식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노인 회장님은 서랍을 뒤적거리며 영식 씨 명함을 찾았는데요. 영식 씨의 사무실 번호를 찾아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여보세요? 종선, 날쌔. 어떤 일이세요? 저 바쁜데요. 이제 돌 갖다 놓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대. 그럼 이만 끝내. 노인 회장님은 영식 씨가 먼저 전화를 끊을까 봐서 얘기를 빨리 했는데요. 영식 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린애들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 참.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돌을 치울 수 있는 포크레인이 도착했고 돌들을 길 옆으로 밀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공사가 중단되었고 레미콘 차량을 섭외하는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오게 되면서 공사는 또 며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양 사장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원하는 공기 일정은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공사업체에서도 인부를 잡기가 어려워서 공사기간의 연기와 공사비를 재조정하자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한 번만 더 그려봐라. 양 사장의 인내심은 한계에 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양반 마을에 대한 배려심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양 사장 집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며칠 또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그 이후에도 주말이면 양반마을로 내려왔는데요. 안골 계곡 안에 공동묘지에 가서 잠시 머물다가 내려와서 노모에게 인사드리고선 대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동안 바위로 길을 막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아서 김 이장님은 이젠 그만하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또 바위로 길을 막았다고 하는 양 사장의 볼멘 목소리에 전화해 김 회장님은 노인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또 길을 막았다는데요. 아, 어떡하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김 회장, 양 사장에게 영식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 영식이를 직접 설득하면 좀 해결될지 모르잖아.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영식이가 말을 잘 들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 사장은 피해자인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고. 이젠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종선이라고 끝까지 영식 씨를 위해서 노인 회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직접 양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양 사장님, 양반마을 노인 회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길 막은 사람은 저희 이씨 가문의 종손인 이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단 마을 노인 회장으로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좀 수고스럽겠지만 영식이를 만나서 대화로서 설득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씨 가문의 종손인 영식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회장님으로부터 돌을 가져다 놓은 사람이 영식 씨라는 것을 알게 된 양 사장은 일단 만나서 풀어보려고 영식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골 계곡에 집을 짓고 있는 양 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저 한번 뵙고 싶은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저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이러면서 영식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네? 아니, 뭐 이런...
아, 어떻게 하지? 전화를 또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양 사장은 영식 씨의 결례를 생각하면서 머리끝까지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 어디 보자.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호구로 보이나 보네. 양 사장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조건 영식 씨를 찾아가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영식 씨를 만나러 대전으로 무작정 내려갔는데요. 연락을 하고 가면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냥 내려갔습니다. 영식 씨는 대전 유성에서 골프 용품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점포가 꽤 넓어 보였습니다. 양 사장은 영식 씨가 당황할 것 같아서 다소 긴장했지만 전직 영업사원 출신답게 대범하게 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영식 사장님 계시나요? 네, 전데요. 어떻게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제 연락드렸던 양 사장이라고 합니다. 난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궁금해서요. 도대체 왜 자꾸만 길을 막으시는 건가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난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나가시란 말이에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영식 씨의 완강한 저항에 양 사장은 체념하며 나가려고 돌아서면서 아니, 무슨 이유인지 말이라도 해야죠. 좋아요. 경찰서에서 봅시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 사장과 영식 씨의 만남은 노인 회장님과 김 회장님의 발행과는 정반대로 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영식 씨는 샵을 일찍 닫고 나서 곧바로 양반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선 앙골 계곡으로 들어갔는데요. 양 사장 집 공사 현장을 잠깐 살펴보더니 문중 묘지를 찾아서 예를 갖춘 후에 부침묘소 앞에 주저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해가 지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차 안에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문중에 기제사가 있는 날인데요. 벌써부터 문중에 여러 사람들이 음식 준비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사람들과 인사를 했는데요. 무거운 표정이 역력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씨의 그런 분위기라서 그럴까요? 영식 씨 모친 외에는 누구도 영식 씨에게 말을 걸지 못했고 제사가 끝날 때까지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나고 노인 회장님이 얘기 좀 하자고 했으나 영식 씨는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양 사장은
금산경찰서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영식 씨를 고소했는데요.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양 사장은 영식 씨를 고소했지만 기분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영식 씨가 처벌받게 된다면 양반마을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입장으로서는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양 사장은 그런 내용을 알리고자 김 이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장님, 저 양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하는 데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나 참고 이영식 씨와 대화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양 사장님,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젠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뒤에 영식 씨는 금산경찰서에 출석해서 일반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양 사장이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에 나와 있는 큰 돌들로 길을 막는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모두 시인했습니다. 영식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양반마을 이시문중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노인 회장님과 수혁 씨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은 경찰서 직원과의 연줄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수혁 씨의 후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고소인과 합의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식 씨의 완강한 고집에 모두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혁 씨가 이 내용을 김 이장님에게 전달했는데요. 형님, 양 사장에게 잘 얘기해서 소를 치아시켜 달라고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김 이장님은 바로 전화기를 꺼내서 양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양 사장님. 안녕하지 못해요. 마을에 대들보라 할 종손이 고소를 당했는데 좋을 리가 없지요. 저로서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쉽지만 이젠 엎질러진 물인 것 같아요. 엎질러진 물이라면 닦으면 되겠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영식이도 이젠 정신을 차렸을 거고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저희라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사과만 하더라도 전 고소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제가 돌아가 최소한의 구멍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제 마음을 이장님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양 사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 사장과 통화를 한 김 이장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영식 씨를 설득하려면 영식 씨 모친을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노인 회장님과 함께 영식 씨의 모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영식 씨 어머니도 조민들에게서 아들에 대한 그간의 사건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돌을 가져다 놓은 사람이 바로 영식 씨라는 말을 듣고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영식이에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전화를 해서 고소인한테 사과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김 이장님은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기에 다이얼 번호를 눌렀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을 듣고만 있던 영식 씨 모친께 건네 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래, 애비야. 나도 다 들었다. 이젠 그만하고 고소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너희 아버지가 그런 것은 선상과 조상을 지키라고 한 거지.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고 한 건 아니란다. 어머니, 누가 시킨 거예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영식 씨는 어머니 전화도 매몰차게 끊어버렸는데요. 영식 씨의 완강한 고집에 모두들 체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조사 결과 업무 방해와 교통 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고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때까지도 영식 씨는 양 사장을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양 사장도 영식 씨에게 별도로 연락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영식 씨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서와 동일하게 자신의 행동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검찰에서는 3번이나 계획적으로 돌로 길을 막는 등의 일반 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고, 고소인인 양 사장의 의견에 따라서 무혐의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양 사장도 검찰로 소환돼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고소인께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고소인께서는 피고 이영식 씨의 처벌을 원하시나요? 양 사장은 검사의 질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면서 머뭇거렸는데요. 검사님, 좀 시간을 주시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내일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4시까지 다시 나와주세요. 양 사장은 검찰청 주차장으로 왔고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요. 올라갈까? 아니면 마을로 가볼까? 여기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이영식 씨가 처벌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후에 입주해서 살 때 마을 주민들이 날 어떻게 볼까? 어렵다. 그런데 본인이 사과도 한마디 없고, 어렵네. 이때 김 이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이장님. 혹시 마을에 내려오실 수 있나요?
네, 무슨 일로 그러시죠? 아시잖아요. 어려우시면 노인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내려갈게요. 양 사장은 양반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앙골 계곡에 돌로 길을 막은 현장과 집 공사 현장, 그리고 선상과 이시문중 묘지 등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날 3번이나 골탕 먹이고 말이야. 사과 한마디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리곤 다시 내려와서 마을에 관해서 노인 회장님과 김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양 사장님, 우리 종손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시구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대화가 되질 않잖아요. 제게 한마디 사과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내 무릎이라도 꿇라면 꿇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양 사장님, 영식이가 왜 그랬는지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영식이는 이시문 중의 종손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대로 이어져 온 이시가문 종갓집의 마지막 종손이자 희망이지요. 종손은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뭘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1년에 크고 작은 제사만 10번이 넘어요. 그래도 영식이는 묵묵히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는 효자 중에 효자지요. 그런데 이 시가문에는 조상님 대대로 내려져 오고 있는 유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앙골 계곡에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앙골 계곡에는 선상과 시조 할아버지를 모시는 조상님들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하더라도 이곳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영식이 선친께서도 돌아가실 때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영식이는 이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영식이는 그곳에 집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집 짓는 걸 막아달라고 저와 마을 사람들한테 요청했는데 거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종손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혼자라도 대응을 한 거겠죠. 선친과의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그 행위로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영식이도 잘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영식이는 그냥 처벌을 원하는 거예요. 종손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 회장님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는데요. 김 회장님도 안경을 벗고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식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사연은 딱하지만 정작 본인은 반성도 없어서 저로서도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김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을 뵙고서 양 사장은 밖으로 나왔는데요. 양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스러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연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정작 영식 씨로부터는 사과는커녕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양 사장은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도 골몰이 영식 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한번 혼 좀 나야 해.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뭐.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살기 어려우면 딴 곳으로 가지 뭐. 이젠 끝났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라디오 볼륨을 크게 높이고서 악셀레이터를 강하게 밟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양 사장에게 누군가의 속삭이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응? 가슴으로? 가슴으로 생각하라고? 양 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신탄진 휴게소로 들어갔는데요. 차를 주차하고서 시트를 뒤로 제치고 누워서 편안하게 명상을 해봅니다. 가슴으로? 가슴으로도 생각하라고? 내 머리로 생각하면 이건 영식 씨를 도저히 용서 못할 짓이라 판단하지만 가슴으로 그러한 영식 씨의 행동을 판단한다면 아, 그거구나. 양 사장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내비의 목적지를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변경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양 사장은 담당 검사를 찾아서 자신의 결정사항을 얘기했는데요. 검사님, 저는 이영식 씨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양 사장은 아침과는 다른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검찰청을 나왔고 노인 회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검찰청에서 나왔는데요. 담당 검사에게 이영식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나왔어요. 아마 불기소 처분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식 씨에게는요, 사연을 듣고 나서 가슴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양 사장님. 꼭 전할게요. 양 사장에게는 몇 해 전에 읽었던 책에서 감명받은 내용이 불현듯이 떠오르면서 영식 씨 건에 대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사람은 머리로만, 즉 뇌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자신의 이득과 유리한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가슴으로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즉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라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사장은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서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과 감사로서 영식 씨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었네.
누가 이런 말을 내게 해줬을까? 분명히 누군가 속삭였던 것 같은데. 결국 양 사장이 일반 업무 방해죄와 교통방해죄로 영식 씨를 고소한 건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주말에 양반마을로 내려온 영식 씨에게 노인 회장님이 양 사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선, 양 사장이 가슴으로 생각해 보니까 종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고 전해달래. 그런 노인 회장님의 말에도 영식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어두운 표정은 사라지고 다시 양반 가문 종손의 너그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돌로 길을 막는 행위는 전혀 없었는데요. 덕분에 양 사장의 집 짓기 공사도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회장님도 오랜만에 한가롭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도 생각해라. 아, 참 좋은 말 같기도 하고. 혜미 엄마, 참 좋은 말 같은데 가슴으로 생각해라. 아이고, 그래요. 제발 좀 가슴으로 생각해서 이장 좀 때려쳐요.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있겠어요, 어디? 자명에 못 살 것 같아요. 아, 또 시작이야, 또 시작.